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총대의원회의 동아리연합회 사업 미허가 이후 동아리연합회가 운영 중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년간) 지속된 비대면 강의를 뒤로 부분적 대면 강의가 시행됩니다. 단과대 자치기구 감사에 따른 징계가 매 학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대의원회의 동아리연합회 사업 미허가 이후 동아리연합회가 운영 중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동연집행운영위원회가 총사퇴하고 조직 내부에서 후임자를 찾지 못해 운영 중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구의 동아리 책자 제작과 사무실 정비 사업이 총대의원회의 인준 미허가로 좌절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총대의원회는 감사 기간 중에 예산을 사용한 선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전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독립적인 자치기구로서 민주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이 관례로 무산돼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생회 측을 개선해 중앙자치기구 간에 사업을 지지하거나 따져볼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간 지속된 비대면 강의를 뒤로 부분적 대면 강의가 시행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3일 첫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강도 높은 방역체계를 준수하며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유행 중인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비교적 낮고 전국민 1, 2차 백신 접종률이 85%를 넘어 부분적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개강 후 2주간 담당 교원과 학생의 협의로 수업 방식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 3주차부터는 1학년 대상 기초 및 계열 과목 수업과 40인 이하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은 대면 수업이 원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과대 자치기구 감사에 따른 징계가 매 학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하광장의 공과대학을 시작으로 경영대학, 문과대학, 의과대학 및 중앙자치기구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때 학부 자치기구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감사자료 미비, 사업 진행과 예산 사용의 미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 사유는 2020년부터 반복돼 왔으며 주의 경고부터 기간별 예산 중지 같은 중징계로 연계됐습니다. 한편 전 감사특별위원장은 징계 처분 기준이 매 학기 구성되는 감사특별위원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감사 시행 회칙의 개선 필요를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입니다. 신청은 3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서류 제출은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때 국가장학금 이유용 지원 대상이 확대돼 소득 구구간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2학년도 국장은 구간별 지원 금액 상향 등 변동사항이 있으니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인하튜터링 참여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인하튜터링이란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 중 튜터와 튜티가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3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로 최종 결과 발표는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때 활동기간은 3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수료 조건은 8회 이상의 활동입니다. 이후 우수팀 선발이 진행되며 이는 3스텝 장학금과 연계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재학생 대상 온라인 수업용 노트북 대여 사업을 안내합니다. 이는 학생지원팀 주관으로 순환 출석이나 온라인 강의 등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는 노트북 대여 사업입니다. 노트북 대여 시 1인 1대 지원이 원칙이며 대여 장소는 학생회관 3층 343호 학생지원팀입니다. 이때 노트북 대여 전 반드시 학생지원팀에 연락을 취해 예약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수령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대여 기간은 하루에서 한 달, 한 학기 최대 2번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6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방학은 왜 이리 짧게 느껴지는 걸까요? 순식간에 지나간 겨울방학이 끝이 나고 드디어 개강을 했네요.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얘기하죠. 개강증후군이 나타난다. 개강증후군이란 여유로운 방학을 즐기다 못해 익숙해진 나머지 잊고 지낸 개강을 갑작스럽게 맞이해 무기력,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지죠.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는 친구들, 선후배들과 같이 놀고 즐기는 행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할 수가 없는걸요? 지금의 대학 생활이 조금은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찾도록 힘써봐요. 공부는 언제나 힘들지만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또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미국의 사업가인 제임스 캐시 페니는 이렇게 말해요. 항상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다. 맞죠. 사실 시작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 공감하시죠? 막상 하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린데 항상 시작이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우리 그럼 이번 2022년 1학기를 위해 모두 힘내볼까요? 이번 학기도 IBS는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대명사, 바로 낚시. 세월도 낚고 재미도 낚는 낚시는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낚시는 나를 찾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기 위해 가는 것이다. 낚시를 하며 고민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힘들었던 날들을 이제는 털고 싶진 않으신가요? 낚시도 하고 제철 생선도 알아보며 특별한 요리까지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저 박서연 아나운서와 함께 같이 낚시 여행을 떠나봅시다. 시골 오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로꼬 펀치의 Say Yes입니다.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새해가 밝았어요. 한겨울이다 보니 날씨가 매우 차요. 오늘은 새해를 기념해 낚시를 떠나봅시다. 힘차게 떠나볼 바다 낚시.
바다는 상당히 추우니 얇은 옷부터 두꺼운 옷까지 차근차근 껴입어야겠죠? 그럼 준비 완료! 1월은 물이 차서 고기들이 아주 탱탱해요. 한 입 씹었을 때 이에 박히는 듯한 식감이 겨울고기의 묘미죠. 오늘은 1월의 제철인 감성돔을 잡아야겠어요. 감성돔은 10월 가을고기 아니냐고요? 가을엔 가을만의 매력이 있다지만 겨울 감성돔은 가히 맛이 일품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줘요. 살은 회로 떠서 먹고 뼈는 국물을 내 매운탕으로 먹기에 화로는 아주 좋은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잡기 힘든 녀석이지만 오늘은 기필코 잡고야 말겠어요. 참돔은 바다의 미녀, 돌돔은 바다의 폭군, 뱅에돔은 바다의 흑기사, 그리고 감성돔은 바다의 왕자라 부릅니다. 오늘은 바다의 왕자인 감성돔을 잡으러 거제도로 출발! 그 전에 빅뱅의 블루 듣고 본격적인 낚시 여행 시작할게요. 겨울에 가고 봄이 차 와, 눈앞에 푸른 바다가 보이네요. 이 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이제 낚시채비를 같이 해봐요. 감성돔 채비의 핵심은 첫 번째, 납으로 되어 있는 구멍봉돌 33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봉돌은 미끼가 물에 잠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주는데요. 납봉돌은 파도가 높을 경우 일반 봉돌에 비해 밀림이 적어요. 두 번째, 목줄은 두꺼운 8호로 1.5m 사용해야 해요. 파도와 날카로운 바닥으로 인한 쓸림을 극복하기 위해 두꺼운 목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끼를 끼워줄게요. 여기서 팁! 대부분 지렁이를 많이 끼지만 우리는 개불을 낄 거예요. 개불은 다른 미끼에 비해 바늘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잡어에 의한 영향을 덜 받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성돔이 좋아한다는 사실. 자, 이제 앞쪽 바다에 힘껏 던져볼까요? 둘, 셋, 풍덩! 이제 같이 기다려봐요. 개불을 끼웠으니 시원한 입질을 기대할 만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건 원투 낚시인데요. 원투 낚시는 낚싯대 끝 초리대를 보고 입질이 오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이 오면 초리대, 즉 낚싯대 끝이 밑으로 쭉쭉 당겨지죠. 아직은 좀 조용한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잠깐 1월 제철 생선인 감성돔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감성돔은 시력과 청력이 좋아 소리에 민감한 편이고 신체 구조를 보면 뾰족한 등 지느러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등 지느러미에 있는 강하고 큰 가시는 자기 방어를 위한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해요. 생선 크기에 따른 특징도 있습니다. 작은 감성돔은 무리지어 다니지만 대형급은 낱마리로 먹이 활동을 하죠. 조용조용! 입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침착하게 낚싯대를 들어 올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민호이의 못 참아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바로 들어 올릴게요. 묵직하지 않은 것을 보니 잡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귀엽게 생긴 보거가 잡혔네요.
보고는 손질하기도 어렵고 보아하니 크기도 크지 않으니 그냥 놔주기로 해요. 이번엔 주변에 밑밥도 뿌려가며 다시 던져볼게요. 거제도까지 왔는데 큰 건 하나 잡아야 할 텐데. 낚시는 기다림과의 싸움, 차분히 인내심을 가져봐요. 어라! 이번엔 입질이 좀 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다릴 필요 없이 확 바로 들어 올릴게요. 오, 이번에는 묵직하게 힘도 좀 있는걸요? 드디어 5자 감성돔을 잡았다. 위풍당당한 자태를 보아하니 바다의 왕자라 부를만합니다. 아무튼 잡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헛걸음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가봅시다. 지금부터는 잡아온 감성돔을 맛있게 요리해 먹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선 감성돔의 맛을 살려줄 수 있는 재료들을 사기 위해 장을 봐야 해요. 회와 같이 먹었을 때 조합이 좋은 야채를 고르고 매운탕을 끓일 재료인 대파랑 양파, 마늘도 담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 이제 돔을 현란하게 해체하고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어요. 손을 씻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는 배를 갈라 속을 깨끗이 씻어낼 것입니다. 생선의 겉면에 있는 비늘도 칼들로 쓱쓱 벗겨줘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감성돔은 등에 큰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칼로 그 가시 위를 스치듯 지나며 살과 뼈를 분리해줍니다. 머리와 뼈는 다른 그릇에 옮겨 담고 키친타월로 살점을 감싸 피를 제거한 뒤 껍질 부분을 칼로 긁어 살짝 떼어내줘요. 이제 떼어낸 부분을 손으로 잡고 단순에 칼로 밀듯이 살만 분리해줄 겁니다. 이 껍질을 버리냐고요? 그건 초보들이나 하는 실수랍니다. 벗겨낸 껍질은 매운탕에 넣으면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사실. 국물에 절여져 탱글탱글하고 보드라운 식감이 매력적이죠. 자, 그럼 이제 회를 일정한 두께와 크기로 떠줄 겁니다. 슬슬 배가 고파지니 서둘러야겠어요. 다 뜬 회를 상 위에 두고 버너를 얼른 꺼내올게요. 생선 요리의 또 다른 별미는 바로 마지막에 먹는 매운탕이죠. 아까 따로 보관한 재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한 대 넣고 물을 부어요. 다진 마늘 한 고봉 숟가락, 고춧가루 3숟가락, 양파, 대파, 쌈 싸먹으려던 깻잎까지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끝으로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맛있게 먹어볼까요? 탱탱한 살점을 씹는 식감이 잇몸까지 때리는데요. 얼얼한 잇몸을 부여잡고 매운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을게요. 칼칼하니 속이 시원해지는 맛입니다. 모두가 제철인 감성돔회를 먹고 행복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Let's play ball. Yeah. Let's play ball. Do it. Yo, you're my universe. Yeah. Let's play ball. Let's play ball. Yo, you're my universe. 방금 듣고 오신 곡은 NCT U의 유니버스였습니다. 오늘은 겨울에 진가가 드러나는 감성돔과 그것을 요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감성돔 요리 중 매운탕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시원한 국물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 진짜 어른이 된 기분도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선 요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차가운 바다를 지나고 얼음장 같은 물길을 헤쳐온 겨울고기. 지금까지 살이 찰지고 맛이 좋아 어떤 요리를 해먹어도 맛이 살아있는 감성돔 이야기였습니다. 무료한 시간에는 새로운 취미로 낚시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제철 생선 요리 드시고 한겨울 감성돔만큼 활기찬 새학기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들으면서 시골어부 마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제작의 노하윤, 보도의 최미빈, 기술의 양혜민, AD의 배소영, 진행의 전 박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5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공감하는 치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